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종현입니다. 지난주에는 코로나19의 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렘데시비르가 중국에서 있었던 임상시험에는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 위주로는 실망 흐름이 나타났고요. 국내에서는 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확산되면서 채권과 원화 가치까지 약세를 보이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를 시현했습니다. 금주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1분기 GDP 데이터가 발표가 되고요. 또 각국에서 이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금융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시장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 다우나 나스닥, S&P 모두 하락폭의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되돌린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한 60%, 코스닥은 거의 7, 80%를 지금 되돌린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이제는 반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적어도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일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국들 중앙은행, 특히 미국 중심으로 매우 강한 이 통화정책 그리고 이 각국 정부의 또 적극적인 재정 정책들로 인해서 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또 어떤 기업들의 부도 위기, 줄 도산 우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좀 희석되면서 일정 부분 주식시장의 지지력을 좀 확인시켜준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 상황에 이르지 않았냐라는 이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는 여기서 주가가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코로나19도 일정 부분 이제는 진정 단계고, 치료제도 나오고, 여전히 경기 부양책은 또 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는 다소 조금 쉬어가는 흐름, 적어도 기간 조정 형태는 좀 보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조금 이제 기대를 모았던 게 외국인들의 투자 패턴인데요. 사실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1일 영업일 만에 4월 17일 날,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끝나서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 끝난 거 아니냐, 이제는 매수세가 재개되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지난주 내내 또 순매도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쉽지 않네요, 외국인들.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이 외국인들의 매물 물량을 지금 떠안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들의 지난주에 순매도 종목들은 여전히 대형주,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코덱스 200, LG화학. 주로 이제 결국은 한국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비중 조절 차원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들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거의 고스란히 지금 받아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외국인과 개인의 이런 대립 구조들은 지금 끝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지수가 저점 대비 지금 거의 절반 정도는 회복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월 중순 전으로 일단 매수에 가담했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인더머니 상태에 있긴 한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는 조금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금 먹은 게 있으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면서 추가적인 총알을 좀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확 무너질 장도 아닐 거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금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결국은 주요국들 이제 1분기 성장률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1분기 GDP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1.4% 정도, 뭐 예상보다는 나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시 4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 지금 뭐 2분기가 더 우려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미국하고 유럽에서 각각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1분기 GDP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이제 목요일, 금요일, 석가탄신일, 또 근로자의 날로 이제 휴장이다 보니까 여기 제가 30일이 아니라 5월 1일이죠. 오타가 됐네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일수는 많진 않은데 아마 우리가 이제 휴일 동안 결과를 확인하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예상치가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고요. 지금 유로존도 마이너스 한 3.2% 정도.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분기에는 뭐 전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뭐 30%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중국에서 2월 전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됐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한국에 조금 집중적이었고 그 다음에 4월부터 또 이제 미국, 유럽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이 코로나19의 악영향이 반영되기 이제 끄트머리에서 시작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분기, 특히 이제 4월 달에 본격적인 악영향이 미치고 있고 5월, 6월까지 이제 그 여파가 미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확실히 안 좋은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얼마만큼이나 안 좋을지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이 금융시장에서도 좀 소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에는 BOJ 회의가 있고 수요일 날에는 FMC가 있고 또 목요일 날에는 또 ECB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다음 주에 좀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통화정책 입장에서는 뭐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다 지금 써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경우 무제한 양적 완화 해준다. 지금 양적 완화의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풀어준다 정도이지 이게 뭐 새롭게 센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가 다음 주에도 이제 크게 탄력을 받아서 좀 쭉쭉 뻗어나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정 부분 적어도 기간 조정 형태의 조정 양상들은 조금 이어지지 않겠냐, 뭐 요게 이제 생각이고요. 지금 국내적으로는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김정은 이 건강 이상설인데 저도 지금 계속 뉴스를 보면 뭐 지금 원산 지역에 전용 기차가 지금 뭐 오랫동안 정차돼 있고 중국에서 의료진이 긴급 투입이 됐고 또 뭐 일본에서는 그 이미 사망했다 내지는 사실상 그뭐 코마 상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뭐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지난주에 일단 맛배기로 보여준 건 지금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른바 이제 3대 독재 체제의 세습 체제를 했는데 김정은이 만약에 여기서 그 사후 뭔가 이제 유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을 이어받을 어떤 지도자가 마땅치 않은 거죠. 뭐 김여정 동생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뭐 백두혈통이라고는 하지만 또 이 그동안 그 남자를 중심으로 세습이 이루어졌던 게 이제 이 연약한 여자가 이게 넘겨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제가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북한의 주민들이 이 김여정을 과연 그 최고 통치자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좀 급변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은 일단은 원화자산에서는 다 조금 불안해하는 그래서 지난주가 주식 채권 이 원화 가치 모두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음 주에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지표들 뭐 또 통화정책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이 북한에서의 사정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소식들이 좀 전해질 것 같아서 뭐 그 부분도 일단 조금 저는
일단 뭐 위험자산인 주식에는 좀 부담스러운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시장을 보면 지금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채권 시장이 디커플링 된 게 지금 꽤 됐어요. 지금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 미국하고 한국, 이 차트를 보시면 이 검정색은 미국채 10년 금리 지금 0.6%까지 떨어져 있는데 한국 10년 금리 1.55%, 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거의 이제 90bp, 100bp 정도 벌어져 있는데 뭐 비슷하게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악영향,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또 연준의 적극적인 이 통화 완화 정책들로 인해서 이 국채 금리가 낮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급 부담 압박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2차 추경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으로 나눠주기로 하면서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국채로 추가로 발행될 예정이고요. 이 와중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추경까지 공론화했고 실제 총선에서 압승했던 여당은 이제 밀어붙일 태세이기 때문에 지금 3차 추경까지 이루어지면 올해 추가적인 그 추경 그리고 기존의 1차, 2차 합치면 거의 한 30조 이상의 추경이 이루어지거든요. 3차 추경도 대부분 다 적자 국채로 발행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작년보다 한 30조 늘어가지고 130조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금액 거의 150조 정도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간 거의 국채가 한 14조, 15조 이 정도 가깝게 이제 발행된다는 얘기인데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수급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금리 같은 경우가 미국 금리와 다르게 지금 저점 대비 지금 올라와 있는데 관건은 이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적극적인 이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국채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일정 부분 천명은 했습니다. 수급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가 튈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적극적인 시장 개입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추경 얘기 나오면서 금리가 튀었을 때 뭐 요런 정도 한 3월 말 정도 수준에서 한국은행이 그 단순 매입 해주면서 일정 부분 좀 시장을 안정시켜줬는데 지금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단순 매입이 이제 언제 정도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금리에 조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역시 뭐 국내 채권 금리도 현재 수준에서 더 치고 올라가자니 수급은 부담되지만 펀더멘탈리 계속 경기에 대한 둔화 압박이 있는 부분들, 그렇다고 마냥 떨어지자니 또 수급 부담이 있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박스권에서는 있을 것 같고 박스권 상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박스권 상단에 올라온 금리가 하락세로 조금 하단을 향해 달려가려면 한국은행의 이 국채 매입에 대한 그 흐름들이 조금 다시 나와줘야 된다. 그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화가 다시 인덱스 100까지 지금 왔고요. 전체적으로 신흥국들 지금 통화 약세고 뭐 위안화도 지금 7위안까지 가 있고 또 외환시장의 펀딩 여건, 달러 펀딩 여건을 나타내는 CRS 금리도 지금 개선되다가 다시 또 좀 미끄러졌어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김정은 이상설이 나돌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한국에 대한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커지는 듯한 모습.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에 조금 다시 올라오면서 1230원까지 지금 지난 주간 단위로 거의 17원 넘게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은 김정은의 그 신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쁜 쪽으로 결과가 나오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거 뭐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1250, 한 1300까지도 열어놔야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다행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뭐 지금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약간 뭐 감염돼서 자가격리 돼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환율도 뭐 크게 튀기보다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위쪽은 지금은 열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자재 시장은 지난주에 상당히 드라마틱한 모습 보여줬죠. 국제유가가 5월 인도분이 마이너스 40달러 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6월로 월물이 교체되면서 지난주에는 저점 이후에 급반등해서 지금 한 17불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셰일 기업들이 이제 현재 유정을 폐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페널티 매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감사한 일정을 좀 앞당긴다 이러면서 지금 확실히 현재 유가가 이제 어느 산유국도 회피하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과잉 공급을 조정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좀 불안한 거는 결국은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면서 이 원유에 대한 가장 수요처가 결국은 운송 물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배가 잘 안 뜨고 비행기도 잘 안 뜨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항공유, 뭐 선박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이제 저조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재고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 원유 저장 창고들이 거의 이제 꽉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가 뭐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 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씩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유 관련된 ETF 또 ETN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조금 우려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원유 관련 ETN에 투자해서 괴리율이 매우 높은 것에 투자해서 지금 전액 손실 위험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원유 ETF, 원유 ETN 요거 투자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찍은 게 있을 텐데, 만약에 향후 유가 상승에 베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 미국의 셰일 뭐 원유 기업들 중에 그 앞단에 있는 우리가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석유 채굴 기업들의 ETF나 뭐 석유 기업의 직접적인 주식을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 가격도 상당히 핫한데 지금 1700불 중반 정도 수준인데요. 역사적으로 고점이 2011년 9월에 1923불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육박을 했는데, 금 가격이 현재로서는 조금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죠. 각국이 쏟아내온 유동성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후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해치 성격의 금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고요. 지금 뭐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올 상황은 아닌데, 이제 인플레이션 하면은 실물 경제에서의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이제 자산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즉 통화가치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측면에서 금가격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많이 이미 올라와서 여기서 뭐 전고점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대 수익률 자체는 뭐 그렇게 높지는 좀 않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지난주에 조금 이제 올라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환율이 떨어진 부분들도 이 국내 가격 기준으로 좀 영향을 준 것 같긴 한데, 뭐 얘도 지금 3월 초 바닥으로 이제 주식하고 좀 비슷한 지금 차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그 통화량이 과하게 풀리면서 뭔가 기존의 전통적인 화폐에 대한 신뢰들이 깨지고 뭐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약간 대안적인 그런 쪽으로 좀 자금이 흐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주간 전망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제가 뭐 이슈 분석 위주로 좀 자료도 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구독자도 조금 늘고 조회수도 조금 늘어났는데, 사실 제 방송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좀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남들처럼 뭐 열심히 자막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사실 제가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제가 운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제 나름 일기 쓰듯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관심 가져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조금 다른 방송에 비해서 뭐 드라이하고 재미없다 하더라도 저는 매주 일요일 날에는 꼭 영상을 올릴 테니까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